이런 나쁜 가지를 다 책에 이렇게 OX를 써놨습니다. 어떤 책을 보나요? 이거는 나무 생리를 봤을 때는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나무 가지가 굉장히 충실해지니까. 그런데 우리 농가는 과일이 목적이지 가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꿀될 일도 없고. 이게 맞다네요. 이게 맞으면 왜 그러면 이거다 차이냐면 이 가지 굵기가 이게 훨씬 큽니다. 이쪽이. 소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비교를 하면 이게 큽니다. 무지만이 그냥 이거는 탁 크기를 재고 여기 탁 크면 이쪽이 큽니다. 근데 거꾸로 이 가지 굵기에 대한 눈을 크기를 비교를 하면요 이쪽이 큽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꽃이 없거냐 안 없거냐 이 문제가 또 걸리버리잖아요. 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7월달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지는데 이때 그 보통 꽃이 안 오면 지난 겨울에 추워서 안 오니 더워서 안 오니 오만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극단적이게 전부 거짓말. 이미 요때 요 관리를 못해서 꽃이 안 만들어졌을 뿐이지 요때 관리만 하면 꽃도 무조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머리 꽃이 한 개 오니 두 개 오니 샀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두세 명 무조건 잘라버리거든요. 다 옵니다. 걱정이 필요. 그럼 왜 좀 길어도 되지? 네. 그러면 꽃이 안 오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꽃만 피면 꽃인 줄 알고 있는데 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정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전화가 있고요. 우리가 보는 가지 안에요. 근데 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직 관심 있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요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우리 가서 늦감 사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요 둘이만 가지고 요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형태가 틀려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7월 중하순에 만들어지고요. 늦감 얘는요 2월달에 만들어집니다. 아니 안 만들어지면 올 여름 필 늦감 아니 안 만들어집니다. 2월달에 만들어진다고는 이야기도 있고 최근 이야기는 3월달에 만들어진다고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뭐 만들어집니다. 요 둘은 잘 아시잖아요. 이 둘은 잘 몰라요.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꽃이 보면 이제 입이 이렇게 큰다고 가정하시더라고요. 큰다고 가정이 됐을 경우에 정상화는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꽃이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이 후전화하고 소행화가 뭐냐는 이야기지. 소행화는요 요 밑에 그 이파리 요만한 거 놓으세요. 거기 이제 불안전 본연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안전 본연 거기에 달린 가지가 이상하게 작은 감들이랑 붙든가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이게 소행화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감이 안 되지.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는 체력이 떨어지고 지가 널짜버리는 거고요. 대부분 소행을 한두 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게 보면서 다 누구라도 딸 수 있어요. 꼭지도 작고 그래서 다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꽃이 온다 안 온다 말이 많거든요. 부전화는 뭐냐면 꽃이 정상 안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꽃이 이상하게 여기 다 있을 때 꽃들이 없어지고 요가 붙어지는 꽃들이 있거든요. 요 밑에 몇 개 잎이 비는 경우들 놓으세요. 꽃이 이게 부전화입니다. 부전화는 떨어지고 나서 흔적은 남깁니다. 잠깐 동안 흔적만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잠깐 동안 흔적인데 요 흔적이 요 떨어진 자리 빨간색에 분홍색의 점이 딱 찍힙니다.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떨어져 나가느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나무 체력이 약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무 체력이 약해. 근데 그래서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 그러면 도장지가 이렇게 한 1m에서 큰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보통 농가들은 도장지를 쓰면 요 부분만 꽃이 온다고 위에 몇 놈만 꽃이 온다고 기억하시잖아요. 요 밑에는 꽃이 안 온다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 때문에 어디서 한번 좀 이야기 좀 많았어요.
부전화 이것 때문에. 그러면 너 방식대로 해봐라.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볼게. 끊어버린 거예요, 일단은. 뭐 완전 도장기는 아니고, 완전 도장기 이런 건 꽃이 근본이 없는 거예요. 발육기를 조금 넘어서는 겁니다. 꽃이 다 와요. 그 말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모든 체력이 앞으로 쏠리가 버리니까요. 밑에 그 꽃이 늘져버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지냐 그러면요, 정례 작업할 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꽃을 선택할 거냐가 결정이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꽃이 한 4개, 5개 오면요, 꽃을 남기는 숫자를 2번, 3번, 2, 4, 1, 4로 남기거든요. 여기 1번 가일, 여기 2번 가일, 3번 가일, 여기 3이고, 2고, 2고, 여기 4 같으면 뭐, 더 오는 경우도 있지. 보통 감을 남기면 요거를 남기라 그러거든요. 2번 감을 왜 남기느냐 그러면요, 조금 다른 데로 빠졌지만 이야기, 2번 감을 놔두면요, 크기, 모양, 색깔이 2번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순서입니다. 3번을 가면 크기가 조금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1번 오면 모양이 조금 비틀어집니다. 크기는 괜찮아요. 4번에 가면 뭐 크기도 나쁘고 모양도 나쁘고 다 나빠져 버려서 남기는데, 부전화가 한두 개 왔다. 그러면 농가들 보면 부전화 오더니까 2번을 남기라고 하더라 싶어서 요거를 저 위에 올라갈 거다 아닙니까? 부전화가 한 개 왔으면 여기 2번인데 여기 2번을 착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꽃이 오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건 뭐 어제 그 정도만 하고요. 전전히 이야기 잠깐 할게요. 그러면 참고 때가 뭐 70년, 80년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넘는 것들이 너무 20m 같은 농가요. 그럼 그런 집은 안 될 거냐? 가지를 깎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옆자리만 낮춰주면 됩니다. 어떻게 낮추느냐 그러면 1년에 이 부피가 조금 커 나가거든 계속요. 이거를 1년에 10mm 클 걸 5mm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5mm 낮추고 가지도 아까 이렇게 가늘고 주지면 옛날에는 주관의 주지에 부주지에 척지를 이룬다 쪽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척지가 커지면 이걸 지탱하기 위해서 이게 따라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게 커지고 이게 커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 부분을 싹 없애버리면요, 주지에다가 바로 척지를 붙여버리면 그만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따라 안 굵어집니다. 지가 지탱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무가 큰 다음에 지가 지탱하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크는 속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뚝 떨어져서, 그래서 옛날에는 주지 내고 부주지 내고 아주지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축축 나가는데 지금은 가능한 여기서부터 바로 척지를 붙이라 그러거든요. 척지를 붙이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총 거리가요 1m를 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1m면 이 정도 아니까 1m를 넘어서면 품질이 될 수 있어요. 뭐 급하면 1.5m 나가는데 1.5m 나가고 2m 나가는데, 그럴 때는 아예 여기 주지 같은 척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주지 같은 척지, 굉장히 큰 척지를 만들고 아예 거꾸로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무가 고생을 덜 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늘리면 품질이 떨어져 버려요. 그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가지를 신초를 해요. 그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주지 숫자를 해요. 3개 이상 하지 마이소. 뭐 4개도 해보고 3개도 해보고 심지어 7개까지도 막 어마한 그걸 해봤는데, 주지 숫자가 3개 이상 하면요, 복잡해서 수가 내부가 밀폐가 됩니다. 3개 이상 3개 이상, 그러니까 뭐 요 하나 각도가 요 각도가 또 120도 정도 나오거든요. 120도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주지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큰 게 맞아요, 직선으로. 그런데 몇십 년 큰 나무, 이리 된 나무가 없어요. 뭐 가다가 니들 이리가 놈도 있고 옆으로 굽은 놈도 있고, 그거 그냥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는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 중에 어떤 한 번에 가면 이를 다 바른다고 욕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필요 없습니다. 몇십 년도 큰 나무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그거를 바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초창기 이야기들 우리는 이는 거를 일이 잘 만들면 정수업자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간만 잘 따면 되니까 그 상태를 그냥 인정해 주고 들어가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부유가 우리가 볼 때는 잘 크는 것들이 부유가 개장성입니다. 늘어진 나무입니다. 늘어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는 뭐예요? 부유가 처음 볼 때 착 크니까 이게 직립성이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유목되는 직립성인데 성목이 되면 될수록 개장성이 처집니다. 이 끝이 처지는데 이게 끝이든지 여기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7월 하순 이전에 처지면 가위가 안 됩니다. 그 대신 9월달 들어서서야 처지는 건 처진 만큼 가위가 커집니다. 요 전에 처지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전진을 해놓은 거 대부분 보면 여름에 장마 때 그 물 무게를 못 이기고 다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런 게 다가가기 힘들죠. 요 전에는 안 처지면 안 됩니다. 제 같은 경우도 요 전에는요, 뭐 SS가 치거든, SS가 날아갈 정도로 빨리 다닐 수 있는데 요 넘어서면 이제 9월 중순을 넘어서면 SS가 못 갑니다. 다 내려가거든요. 싹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요 전에는 쳐지면 안 되고요. 요 이후는 쳐져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그 나무가 물을 빨아 올리는 게야. 뭐 그 이야기 내가 여기서 많이 했어. 밀어 올리는 건 절대 안 돼. 밀어 올리는 건. 땡기 올리는데 어디서 가장 힘을 많이 쓰느냐고 요 편에서 땡겨야 돼. 그런데 쳐져버리면 중간에서 다 땡기거든요. 그러면 땡기면서 갈라무야 되는 거예요. 땡기는 힘은 이 뒤에서 수분 증발하면서 땡기는 거거든요. 전진하는 게 궁극적으로 해요. 어디다가 옆면적 옆수를 많이 두느냐 그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인데 척지인데는 제 같은 경우는 한 30-40cm만 자라게 바라거든요. 그럼 요만 안 합니까? 그만큼 자라도 되거든요. 근데 요 끝머리는 5-60cm 자라게 만들어요. 옆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땡기다니. 그 관계예요. 그 다음에 보통 농가들이 그거를 잘 못하시는데 이 척지에 주지가 이렇게 나가면 척지 숫자를 많으면 얘기 안 가면 3개밖에 배치를 안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뭐 다들 나도 농사지면 논에 물을 댈 적에 50mm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15mm 파이프 이어갖고 이거 생가리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25mm, 30mm 되게 물이 팍 들어있을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고 척지 배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하거든요. 그럼 이쪽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 척지 자체를 한 3개, 많아봤자 4개를 안 넘깁니다. 물론 뭐 경우에 5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결과 모지가 작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요 안에다 다 집어버립니다. 뭐 극단적인 경우는 요 안에 척지가 3-40개도 미리 엿들이거든요. 그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척지를 결과 모지를 남길 때에 우리 이재벽 씨한테 거기 가면 방향각 각도, 방향각도, 그 다음에 뭐지? 방향각도 남기면 다 남겨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해질 것 아닙니까? 복잡해도 관계없습니다.